이번 주도 1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3,150만 명.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실손보험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2016년 확 달라진 실손의료보험의 모든 것. 갱신 때마다 오르지만 당장 보험료 부담이 없는 갱신형 보험이냐, 길게 오래가는 비갱신형 보험이냐. 당신을 위한 최적의 보험 설계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자산관리 및 보험 전문가 김영환, 금융서비스 총괄 매니저 장미순, 좋은 보험 가입하기 운동본부 최규재, 재무설계 및 금융 컨설턴트 정일신, 4명의 보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작년에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새해가 바뀌면서 보험료가 오르니까 꼭 가입하라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계속 오른다는 얘기도 있어서 새로 가입을 해야 될지 갈아타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영환 전문가님, 좀 실손보험 많이 오른 편이죠? 원래 1월부터 좀 오르긴 올랐죠. 네네. 얼마 정도 올랐냐면 원래부터 보험료 자율화 정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작게는 한 10% 중후반, 아니 많게는 한 27%. 10%? 예, 10% 네네. 중후반, 많게는 한 27% 정도까지 인상이 되었죠. 네. 작년에 10,000원 정도였다면 원래 가입하신 분들은 한 12,000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작년 가입자랑 원래 가입자 손해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어차피 실손보험은 갱신형 보험이에요. 네네. 보험료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가입한 분도 다음번 갱신 시기에는 어차피 보험료가 인상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뭐 원래 가입했다고 해서 크게 손해나는 건 아니니까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셨어도 그 될 것 같아요. 보험료가 오르면 혹시 보장 범위도 조금 확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실손보험이 이제 보험료가 인상된 건 맞지만 또 그만큼 보장의 내용은 더 좋아졌는데요. 네. 첫 번째로 예전에 과거의 실손보험에서는 정신질환은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분류를 해놨었어요. 네네. 네,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가입되는 실비에서 실손보험에서는 보통 이제 비교적 증상이 명확해서 치료의 목적이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급여 치료비로 보장이 되는 걸로 네.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신질환의 예로는 우울증, 네, 많죠, 요즘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기억상실, 네. 편집증, 그리고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네네. 그리고 택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 이런 부분들이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네네네. 바뀌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입원 의료비 기간의 그 기간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보장 네네. 기간이 이전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보상 금액에 상관없이 보험 사고일로부터 365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으면 365일 지난 그 90일 동안에는 보장이 제외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가입되는 실손보험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그 보장 금액 5천만 원을 다 소진할 때까지는 연속적으로 입원하는 거에 대해서 보장을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만 오른 것만 생각하시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일부 정신질환과 뭐 입원 보장이 확대된 거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네. 또 정희신 전문가님? 네, 실손보험이 오르는 이유는 네네. 손해율이 높아져서인데요. 손해율이요? 네, 네네.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손해율이 138%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자면 네네.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라면 네네. 보험회사가 138만 원을 지출했다는 의미죠. 아, 그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가 그만큼 손해가 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비응급 환자가 상급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네. 응급관리 의료비라는 게 지출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번 변경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급 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을 이용할 때의 응급실은 그대로 동일하게 네네.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과잉 진료를 위한 방지 차원에서. 그렇죠. 보험금 지출 누수를 좀 막겠다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래부터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의사가 입원 안 해도 돼. 통원 네. 치료가 가능해. 하는데도 나는 입원할래요. 입원하시는 분도 그럼 있죠. 입원했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못 받아요. 이건 또 좀 잘 된. 네, 어떻게 보면 보험료 인상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니까 무조건 보장받는데 제한이 된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험료 타먹으려고 좀 그렇죠. 나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막아야 되죠. 그렇죠. 예. 네.
네, 하지만 그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실손보험의 손해율이나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서 그럼 실손보험을 내가 들지 말까? 안 들어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인상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네, 몰랐으니까. 예, 막 인상을 쓰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손보험이 지금 가입 돼 있는 건수가 한 3,200만 건이래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 이상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게 실손보험인데요. 이 실손보험은 다른 정액보상으로 주는 어떤 정액보험과는 다르게 상해나 질병 시에 내가 병원에 가서 비용한 제 비용들을 뭐 일정 부분의 자기 부담금을 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실손보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의료 기술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새로운 의료 기술로 인해서 예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신규 질병들도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항목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으로 네네. 이제 그 진료비를 환자들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가입 시점에 따라서 뭐 100%, 90% 혹은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80%를 네네. 뭐 보험회사로부터 받죠. 받을 수가 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80%밖에 못 받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하는 20%나 10%가 200만 원이 넘어버리면 보험회사가 모두 물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내가 지금 들어서 손해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셔서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 부담 한도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보시면서 이제 새로 가입할 분들도 고민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또 기존에 실손보험 가입한 분들도 역시 고민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떤 보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 실손보험 유지할까 갈아탈까? 네. 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보험이라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 보험이 더 좋다. 그래서 갈아타지 말고 그냥 쭉 가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미수 전문가님?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옛날 보험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이 해가 바뀔수록 보장의 조건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보장의 한도도 적어지기 때문에 옛날의 보험이 좋다라는 건 맞지만 하지만 실손보험은 예외예요. 네. 왜냐하면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장의 조건도 틀리고요. 예,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예, 나쁘게만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을 좀 고려 중이신데 실손보험이 옛날 거라서 네네. 예, 이걸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시라면 과거의 실손보험과 현재의 실손보험의 그 조건을 좀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 부분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사실상 가장 맞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손보험 가입을 꽤 오래전에 해서 만기가 70세인가 80세인가 때쯤일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엔 다 100세더라고요. 그죠, 100세까지. 지금 가입한 제 친구들은 20년을 더 보장받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최기주 전문가님. 네. 어떻습니까? 갈아타야 될까요? 전 유지해야 될까요? 뭐 조나 아나운서 같은 분은 미인 방명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70세 만기라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칭찬이죠. 예. 근데 갈아탈지 유지할지 고민을 하실 때는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했는지를 좀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네네. 오늘 방송에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그러니까 실손 특약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뭐 종신보험 아니든 하여튼 전체 보험의 가입 시점을 봤을 때 2009년 8월 1일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2009년 8월 1일 이전에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네. 실손 보장이 100%형인데요. 네. 2009년 8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보장이 90%로 이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2015년 9월 1일부로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비급여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 보장을 받으시는 그 실손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를 좀 더 중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2009년 8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생명보험사에 어떤 종신보험이나 어떤 건강보험 아래쪽에 실손을 특약으로 넣으신 분들은 급여, 비급여 모두 80%형이에요. 아, 네. 지금 가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입하는 시점, 그리고 아까 조은아 아나운서가 네. 얘기하신 대로
만기가 언제까지인지를 보시고 유지할지 갈아탈지를 꼼꼼하게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겠죠.